으악!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하얀 배추 위로 붉은 피가 천천히 번져갑니다. 쓰러진 여자의 손에서 소금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방에 널린 김치 재료들 사이 한가운데 의식을 잃은 채 고꾸라진 한 사람. 아가, 며느라가.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쓰러진 여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은 몇 년 전 한 평범한 김장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서윤, 32살.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아가, 올해는 김장 좀 도와줄래? 나 혼자 하기가 힘들어서. 시어머니의 부탁에 서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김장을 돕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어머님, 제가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 새벽 5시, 서윤은 찬물에 배추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리긴 했지만 서윤은 꼼꼼하게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겉잎을 먼저 떼어내고 혼잣말을 하며 일하는 서윤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사실 서윤은 결혼 전에도 어머니를 도와 김장을 많이 해봤고 친정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지. 고춧가루에 멸치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과 생강. 친정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에다가 자신이 연구한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젓갈은 조금 덜 넣고 대신 배를 갈아서 넣으면 더 시원한 맛이 나거든. 양념을 맛본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으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난 서윤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배추 한 입 한 입 사이사이에 양념을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힘들긴 한데 뭔가 재미있네. 서윤은 김장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매해 같이 김장하던 친정엄마 생각도 나고 하얀 배추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손에서 나는 양념 냄새도 다 좋았습니다. 저녁 6시쯤 드디어 김장이 끝났습니다. 100포기가 넘는 김치가 통에 담겨줄지어 놓였습니다. 휴, 끝났다. 서윤이 허리를 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 벌써 다 했어? 하루 종일 친구들과 수다 떨며 놀던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님. 다 끝났어요. 어디 맛 좀 볼까? 최명자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어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맛이 이상한 건가? 그런데 최명자가 다시 한 조각을 집어들었고 또 한 조각. 연신 김치를 먹더니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내가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어. 정말요? 이 맛이 뭐지?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 젓갈 맛도 안 세고. 어머, 너 이거 어디서 배운 거니? 친정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어머, 우리 며느리 손맛 정말 좋네. 이거 장사해도 되겠어. 에이,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만든 건데요.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팔아도 되겠어. 친구들한테 김치 좀 나눠줘야겠다. 최명자는 신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친구들에게 김치를 몇 통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김치? 그래,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야. 맛있지? 뭐, 더 줄 수 있냐고? 그럼 얼마든지. 아가, 김치 반응이 정말 좋아. 친구들이 더 달라는데 좀 더 만들 수 있겠어? 네, 어머님. 얼마든지요. 서유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포기, 20포기 정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고, 명자네 김치 먹어봤어? 진짜 맛있던데? 맞아, 나도 먹어봤어. 시판 김치랑은 비교도 안 돼.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거 진짜 장사 한번 해볼까? 요새 인터넷으로 김치 파는 사람들 많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너는 김치 만들고 나는 판매 맡고. 어때?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 뭔가 일을 하는 게 더 보람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좋아요, 어머님. 해봐요.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다. 최명자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았습니다. 서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요새는 SNS 마케팅이 중요하대요. 서윤은 김치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정성껏 썼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왜 이 방법이 좋은지. 서윤은 글 쓰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상호는 뭐로 할까요? 명자네 김치 어떠니? 좋은데요?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만들긴 하지만 젊은 자신보다는 나이 지긋한 분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게 김치 명인 같은 느낌도 주고 더 신뢰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되고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루 20건이 넘었습니다. 아가, 이거 봐. 주문이 또 들어왔어. 한 달쯤 지나자, 어머, 명자씨. 인터넷 김치 장사 대박이던데요? 아, 그냥 집에서 조금 하는 거예요. 최명자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 블로그 리뷰들이 올라왔습니다. 명자 사장님 손맛 최고예요. 역시 경력이 있으신 분은 다르네요. 사실 김치는 서윤이 만든 거였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최명자가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자네 김치니까요. 서윤도 그 댓글들을 받고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하는 거니까. 이게 브랜드에도 더 좋지 뭐. 심지어 최명자는 동네 모임에서 김치 만드는 비법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만든 레시피를 마치 자기가 평생 연구한 것처럼요. 주문은 계속 늘었습니다. 하루 30건, 40건. 서윤의 하루는 김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배추를 씻고 오전 내내 양념을 만들고 오후엔 김치를 버무리고 저녁엔 포장하고 사진 찍고 글 쓰고. 휴, 오늘도 끝났다.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서윤은 참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기분은 좋았거든요. 하지만 최명자는 김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문받고 돈 관리하고 서윤에게 지시만 할 뿐. 며느리가 워낙 손맛이 좋아서 내가 할 게 없어. 최명자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편한 일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서윤의 생일날 서윤은 새벽부터 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생일이지만 주문은 밀려 있었거든요. 남편 도연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생일인데. 저녁에 외식이라도 하자. 괜찮아.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조금 서러웠습니다. 주문은 매일매일 계속 늘었습니다. 서윤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결혼 4년째. 최명자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근데 너네 소식 없어? 네, 어머님. 병원은 다녀봤어? 요새 애 안 생기면 치료받으면 되잖아. 서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사실 병원은 다녀왔고 의사는 말했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기적처럼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오, 그래. 잘했네. 최명자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 그럼 김장은 어떡하지? 주문이 밀려 있는데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시거나 직원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서 난 허리 아파서 못해. 그리고 직원을 어떻게 쓰니? 인건비도 아껴야 하고 레시피도 유출될 수 있고 그냥 너가 쉬엄쉬엄 하려무나. 서윤은 임신한 몸으로도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고 양념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좀만 참자. 안정기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임신 석 달째 되던 날, 서윤은 김치를 버무리다 아랫배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피를 봤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입니다. 과로하셨죠? 서윤은 대답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서윤의 손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할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괜찮아. 서윤은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괜찮대?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말래요. 그럼 김장은 어떡하고? 도연의 그 말에 서윤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장 걱정을 하는 남편을. 모르겠어. 집으로 돌아온 서윤. 최명자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언제부터 일할 수 있대?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일 얘기부터 하다니. 어머님, 저 아기를 잃었어요. 뭐, 애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쯧쯧쯧. 남들은 순풍순풍 잘만 낳던데. 으이그. 병원에서 쉬었을 테니 이제 나와서 김장이나 해라. 너 병원 간 사이에 주문이 많이 밀렸어. 얼른 준비하고 나와. 서윤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서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건 자기 탓이라는 건가요? 다음 날,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최명자는 계속 방문을 열고 들어와 날카로운 말투로 서윤에게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주문 15건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만 있을 거냐?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쉬래요. 쉬긴 뭘 쉬어. 애도 없는데 집에서 놀기만 하니? 넌 친정서 그렇게 배웠어? 서윤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최명자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너 SNS 업데이트 안 하니? 사람들이 왜 소식이 없냐고 물어봐. 김치는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사진이랑 글만 올려. 그것도 못해?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김치를 만드신다고요? 어쩔 수 있니? 너가 누워만 있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내가 며느리를 모시고 산다는 걸.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김치를 만들지 않던 시어머니가 이제야 만든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최명자가 만든 김치를 봤습니다. 양념이 고르지 않았고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 별로 차이 안 나고 사람들도 모를 거야. 그냥 우선 SNS에 올리고 팔자. 하지만 손님들이 맛 차이를 느낄 텐데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어나서 만들든가. 최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서윤은 침대에 앉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정성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명자 사장님, 요번 김치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번보다 짜네요. 서윤은 댓글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알아보네요. 최명자가 화를 냈습니다. 뭐야, 이 댓글들. 너 레시피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 아니니? 제 레시피대로 하셨어요? 했지. 근데 왜 맛이 다르다는 거야?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레시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손맛, 경험, 정성, 온도와 시간 조절. 그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걸요. 너 당장 일어나서 김치 만들어. 평판이 나빠지잖아. 손님 다 떨어지겠어. 어머님, 의사가 뭐? 애도 못 낳는 몸이 집에서 놀기만 할 거야? 일이라도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그 정도 쉬었으면 됐지. 그 말에 서윤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도 못 낳는 몸. 그 말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서윤은 유산 후 4일 만에 다시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어머님. 천천히? 주문이 밀려 있는데 천천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조금만 서 있어도 어지럽고 배에선 통증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최명자가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가, 대박 났어.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어. 김장 행사에 우리 김치를 팔고 싶대. 500포기.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많아요. 제 몸이 아직. 뭐가 많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백화점이야, 백화점. 우리 김치가 백화점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무슨.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하래. 김치 만드는 과정 보여주면서 판매하는 거야. 어머님, 라이브는 제가 컨디션도 안 되고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만드실 수 없잖아요. 내가 할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네. 명자네 김치잖아. 당연히 내가 나가야지. 서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SNS 관리하고 모든 걸 했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라이브 방송에 나간다고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만드는 방법을 어머님이.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만들면 나는 그냥 카메라 보고 얘기만 하면 되잖아. 쉬워. 내가 너한테 전수해줬다는 컨셉이면 되잖아. 최명자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이틀밖에 없어. 당장 시작해야 해. 어머님, 제 몸 상태가. 너, 애도 못 낳으면서. 그럼 집에 돈이라도 벌어서 기여해야지. 안 그래? 서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해졌으니까요. 다음 날 서윤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500포기를 이틀 만에 만들어야 하니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배에서 통증이 왔지만 서윤은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도연은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고 아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를 만드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서유는 마지막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그리고 다음 날 라이브 방송 당일, 최명자는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마치 연예인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해야 해. 백화점 사람들도 보고 있을 거야. 서유는 옆쪽에서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500포기를 다 만들었지만 라이브 방송용으로 몇 포기를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최명자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청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자네 김치 최명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김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와, 사장님 직접 나오셨네요. 손맛의 비밀을 드디어 보는구나. 최명자는 신이 나서 떠들었고 서윤이 만든 김치를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배추 한 입 한 입에 정성을 담아서 서윤은 옆에서 묵묵히 김치를 버무렸습니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머리는 어지러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가, 이것 좀 가져와 봐. 최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서윤은 김치통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게 완성된 김치예요.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넘었고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주문하고 싶어요. 역시 명인의 손맛.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눈앞이 깜깜해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아, 서윤의 손에서 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가, 서윤의 몸이 김치 위로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배추 위로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서윤에게서 흘러나온 피였습니다. 며느라, 아가. 최명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고 카메라는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여자, 피 묻은 김치, 그리고 당황한 시어머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피가 나는데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남편 도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도연이 서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윤의 몸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방송 아직도 켜져 있는데요. 영상 저장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그제야 최명자가 정신을 차리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송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10분 넘게 송출됐고 수천 명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유산 후유증도 심하고요.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보호자분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심신이 완전히 지쳐 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서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념으로 거칠어진 손, 물집이 잡히고 갈라진 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자기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도 그저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당신도 하고 싶다며 하며 방관했던 자신을요. 다음 날 퇴원하는 서윤을 데리고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백화점으로 보낼 500포기의 김치가 포장돼 있었습니다. 아내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김치들. 최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괜찮대?
백화점 납품이.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안 그러니 아가? 서러운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도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는 어머니의 일꾼이 아닙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을. 그리고 이 김치 백화점에 보내지 마세요. 도연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SNS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명자네 김치 계정이었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계정.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지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자네 김치, 아니, 김치를 실제로 만든 사람의 남편입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쓰러진 분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마당에 쌓인 김치를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이 김치는 최명자가 아닌 이서윤, 제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유산 후 며칠 만에 의사가 절대 쉬라고 했는데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만든 500포기입니다. 너 지금 미쳤어. 최명자가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도연은 피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치를 만들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애도 못 낳았으면 일이라도 하라는 말을 들으며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3천, 5천, 7천. 도연은 김치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김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학대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마당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만해. 당장 그만둬. 최명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500포기 전부 여기 버립니다. 다시는 이런 김치를 팔지 않을 겁니다. 김치통을 엎는 남편과 그걸 말리는 시어머니 뒤로 서윤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도연의 라이브 방송 영상은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명자네 김치 학대 논란. 유산 후 500포기 강요. 며느리 착취 실태. 기사가 쏟아졌고 댓글은 수천 개를 넘었습니다. 백화점은 계약을 취소했고 모든 주문이 환불됐습니다. 명자네 김치 계정은 폐쇄됐습니다. 최명자는 도연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야. 내 가게를 망쳐놨어. 어머니, 가게가 아니라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식구가. 서윤이는 식구 아닌가요? 식구면 식구답게 대하셨어야죠.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도연은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서윤은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적금을 깨서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윤김치, 하루 10포기만 만듭니다. 처음엔 주문이 없었습니다. 명자네 김치 사건으로 서윤의 이름도 알려졌지만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루 10포기. 그것도 몸이 괜찮을 때만 만들었고 아프면 쉬었고 피곤하면 일찍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만들면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네 김치 사건 봤어요. 그때 며느리분이 만든 김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제 직접 하신다니 주문하고 싶어요.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기를 기억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주문은 조금씩 늘어 하루 10포기는 금방 동났습니다. 더 만들면 안 돼요? 아니, 10포기면 충분해. 더 만들면 예전처럼 될 것 같아. 그래, 당신이 편한 게 최고야. 어느 가을날 서유는 작업실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양념으로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파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간판 아래 서윤이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방울방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